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 64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정리 및 등기 촉탁해서 요래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어디쯤 보고 계시냐라고 하면 자, 우리 제일 먼저 이런 거 보셨습니다. 1장에서 자, 우리 지적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피면 자, 지적법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 요거를 지적 내지 지적제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요 토지와 관련돼서는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런 건데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재하고 좌표 요건 안 썼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토지의 표시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요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을 여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등록할 때 지번은 우리 왜 앞부분에서 뭐 인, 본, 부, 여, 인, 멀리, 최, 본, 본, 본최, 부, 부 뭐 이런 거 들으신 기억 나십니까? 들어본 기억만 나면 됩니다. 예, 뭐 이제 차차 가면서 다듬으면 되고요. 들어본 기억만 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목하고 뭐 면적 결정 끝수 처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곱미터까지 등록할 땐 0.5, 그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등록할 땐 0.05 기준에 해서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리고 딱 0.5 내지 0.05면 앞자리 봐가지고 앞자리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거나 0이면 버리고 이런 것도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외 구체적인 문제도 우리 몇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이 여기 지적공부에 어디에 뭐가 등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지적공부 종류 7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그렇게 7개인데 걔들 7개가 각각 뭐가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등록사항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 이 지적공부 얘들을 작성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멸실되거나 훼손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를 복구하는데 복구 자료는 어떤 걸 쓸 수가 있는가 혹은 복구 절차는 어떤가라는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적공부가 만약 여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여기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게 있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도 쓸 수가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가 있는 자, 그게 2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 공을 못 던져서 강판이 됐습니까? 아니면 던지려고 등판을 했습니까? 등판, 예,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서 요 2개입니다. 요거는 이쪽 저쪽 다 쓰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 요런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적 공부는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요런 사항들을 일단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지번도 바뀔 수가 있고 지목도 바뀔 수 있고 면적, 경계, 좌표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는 거를 요래 부릅니다. 예,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 토지의 이동이란 요겁니다. 토지의 표시 요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요걸 토지 이동이다라고 불렀고 지난 시간에는 토지 이동의 구체적인 사유들을 봤습니다. 신규 등록도 봤고 등록 전환도 봤고 뭐 분할도 나왔고 축척 변경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뭐 등록사항 정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축척 변경이라는 부분이 양도 많고 시험이
매년 그렇게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뀌게 되면 이 바뀐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지적공부 정리 내지 지적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뜯어보고 이게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래. 뭐 이런 내용을 새로 정했다든지 아니면 바뀌었다 이래 되면 이거 여기 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지적공부 정리 내지 지적 정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은 제가 계속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여기 등록이 되고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에서 성주주 변변에서 이렇게 5개가 여기에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었으면 그 바뀐 내용대로 뭡니까?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지적 정리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적 정리는 시험이 항상 한 문제 이상은 고려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적 정리 혹은 지적 정리 혹은 지적 공부 정리라고 요래 부르는데요. 자, 요것도 자, 금방 우리가 대장이 대충 요렇게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요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쪽 부분이 바뀔 수 있겠죠. 요쪽 부분이 바뀌면 요렇게 토지 이동 정리라는 걸 하게 되고요. 요 부분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바뀌면 요거는 이렇게 소유자 정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가 우리 지금 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유자 정리 이 부분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대장에 여기서 볼게요. 자,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자, 예를 들면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철수가 이 토지를 이 영희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영희는 이제 자기 명의로 이제 이 토지가 자익게 됐으니까요. 이제 지금 대장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등기부도 등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자, 땅을 하나 샀다. 지적소관청, 즉, 남구청에 와가지고, 즉,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와가지고, 자, 지적공부부터 정리할 것 같습니까? 즉, 대장의 소유자 좀 바꿔주세요 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등기소부터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땅을 샀다. 어디부터 가실래요? 그렇죠. 등기소.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 그러면 계약만 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등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영희는 철수부터 토지를 샀다라고 하면 등기소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이렇게 갑구에 김철수에서 이영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대장은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대장 요거를 정리를 하는 순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소유자 정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일단 그냥 대장에 가서 소유자를 함부로 정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결제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결제 서류에 결제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제 서류 이름이 뭐다라는 겁니까?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결제 서류 이름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거 요걸 작성해 가지고 결제 받은 대로 소유자를 정리를 할 것이고요. 자, 요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요거를 토지 이동 정리다라고 부르는데 토지 이동 정리할 때는 자, 결제 서류 이름이 뭐다라는 겁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 요걸 만들어서 결제 받아서 요 부분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가 등기된 토지다라고 하면 당연히 등기부의 소유자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순서상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이렇게 대장을 정리하는 요 순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자 요거는 자 등기 관련 서류 갖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라든지 혹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혹은 등기완료 통지서라든지 혹은 등기전산 정보자료라든지 요 4개입니다.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 같은 거 요걸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었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적정리 내지 지적공부 정리란에서 나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동 또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동 등 지적관리사항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을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거 다시 바꿔주는 거. 그게 지적정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도 나오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나오는데 이쪽을 정리하는 거를 토지 이동 정리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이쪽 정리하는 걸 뭡니까? 소유자 정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정리할 때는 각각 요거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정리할 때는 뭡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해 가지고 결제 받은 대로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이 토지가 예를 들자면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 그랬습니까? 등기부 만들고 대장 만든다. 순서가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부 만드는 겁니까? 등기부 만들고 대장 만든다 그랬습니까? 등기부, 대장. 우리 지금 1월 달에 등기부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니까 지적공부 대장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드니까 먼저 하겠지. 그래서 우리 요거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란 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등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 이거는 등기된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을 거고 선등록 후등기 원칙상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소유자 정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토지가 이미 등기가 돼 있다. 이래 되면 소유자 정리는 이렇게 등기부 보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직접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65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그거 하나 보실 건데요. 64페이지 일단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니까 토지 소유자 정리해서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거 소유자 정리. 요것도 그 1번 보니까 양괄로 1번 보니까 기등록 토지의 소유자 정리해서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소유자 정리해서 동그라미 1번 등기완료 통지서 등에 의한 정리해서 기억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정하는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서 한다라고 열어되어 있죠. 기억, 그 세 줄, 그거를 밑줄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등록됐다. 등기가 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를 등기 관련 서류들, 등기필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전산 정보자료 이런 것 따라서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은에 오시면 위 기억의 경우에서 그 다음 두 줄 밑줄 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그까지 그 두 줄. 그리고 이 경우에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라는 그 두 줄을 밑줄 쳐놓으십시오. 니은에 위 기억의 경우에서 고서부터 등기부에 기재가 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정리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두 줄을 밑줄 쳐놓으십시오. 여기까지 해놓고 옆 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양괄로 2번입니다.
자, 65페이지 양괄로 2번 신규 등록지의 소유자 등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도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조사하는가? 그거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그거 밑줄 하나 딱 치시고 이렇게 페이지 45 해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부터 45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45페이지 보면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제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소유자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제출 서류 해서 한번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다가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다만 당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당의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기역, 미은, 디귿, 리을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등기부가 없으니까 뭡니까? 대신 네가 소유자다라는 거 증명하는 서류 한번 가지고 와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원의 확정 판결서 같은 거라든지 혹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고 하면 준공검사 확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무주의 부동산은 원래 국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남구 관내에 자, 달동역에 무주의 부동산이 하나 있다라는 거면 그럼 그게 누구께 되는 겁니까? 국가께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남구청장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남구 관내에 있으니까 이거를 국유를 하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여기 공원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하겠다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산관리부서인 누굽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래 했다. 니 줄게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문서를 딱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 무주의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이제 누가 넘겨받았다라는 겁니까? 남구가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구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자다라는 거 증명한 서류여서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 사본 같은 거 이런 걸 딱 내밀면 아, 니 거 맞네 해가지고 여기에 소유자로 등록을 해준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처럼 지적소관청이 45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소유자 확인하고 등록해 주는 거고요.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한다라는 겁니까? 등기부 보고 등기 관련 서류 보고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자, 거기 보니까 제가 밑줄 치시고 64페이지에 말씀을 안 드린 내용입니다. 니은 자, 등기부에 기재가 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은 때는 이를 정리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라는 요 말이 나오죠. 자, 요게 뜬금없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한다라는 겁니까? 등기부 보고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적소관청이 자, 대장의 요 소유자란입니다. 요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등기소에서 자, 이제 등기부를 갖고 있는데 이제 뭐 이거 뭐 등기 완료 통지서라든지 혹은 등기소에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얘한테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소유자가 김철수에서 이영희로 바뀌었네라는 거 요거 확인하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해 가지고 뭡니까? 요거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부터 자, 등기된 내용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뀐 내용을 이제 통지를 받아갖고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요 대장의 토지 표시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요 대장에는 요래 되어 있습니다. 남구, 달동, 100번지, 지목대, 면적 200제곱미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니까 남구, 달동,
100번지, 지목이 전, 면적 300제곱미터에서 이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못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하면 자, 등기소에서 자, 이제 김철수에서 이영희로 소유자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등기 전산 정보 자료를 제공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가 뭡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자, 결의서 작성해 가지고 요 소유자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요래하려고 보니까 이게 서로 불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자, 우리가 소유자 정리하려고 보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거 정리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이거부터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일치사항 통지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아이고 이게 다르네 해가지고 자, 이거는 자, 면적을 200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300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요 200에서 예,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통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대 200제곱미터에서 요래 바로 잡히면 이렇게 변경 등기 해가지고 요런 경우에 이제 지적소관청이 다시 통지해주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예, 김철수의 이경이 요렇게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 절차인데 요게 뜬금없이 그냥 지문 한 줄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아직 정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거를 없다를 있다. 그건 뭐 그때 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정리하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됐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 정리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된 토지는 뭐 보고 소유자 정리하는가? 그리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에는 뭐 보고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를 등기부 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소유자를 아직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겁니다 그냥. 예, 요렇게 해서 요게 나올 수가 있고 요번에는 요거 한번 봅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는 것은 예, 대장이 이쪽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자, 우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일치시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장하고 예,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이 서로 일치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치를 하는데 자, 불일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장에는 면적이 200인데 등기부 표제부에는 300으로 나오더라. 그리고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김철수인데 대장에는 이영희로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불일치하는 경우에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일치시키느냐라고 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이겁니다. 요거는 대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부를 일치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요 제도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에서 앞에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싹 생략해버리고 등기 촉탁 요렇게 그냥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무슨 등기를 촉탁하는지를 모릅니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지 아니 저당권 설정 등기를 촉탁하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등기 촉탁이란 말이 나오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혹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거 앞에 의도적으로 자꾸 붙여 읽으십시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자 66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의의 및 취지해서 나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촉탁 앞에다가는 토지 표시 변경이라는 말을 써 붙여갖고 그래 읽으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근데 자, 요거 등기 촉탁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토지 이동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 정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은 정리가 되는데 그에 따라 등기부를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이동 사유 중에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규 등록. 아까 신규 등록은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상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촉탁을 통해서 일치시킬 등기부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시험 문제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그래 출제가 됩니다. 4년, 5년에 한 번씩. 근데 이거는 나올 때마다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 1, 2, 3, 4, 5 중에 1번에 신규 등록 갖다 놓기도 하고 5번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문제만 연락이 길지 이거는 답은 어차피 신규 등록밖에 될 게 없습니다.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을 안 한다라는 거 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거는 자 이제 요 지적공부를 요거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정리를 했다. 자, 요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적공부는 즉 한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토지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제 토지의 면적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제 지적공부에 요거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쯤이면 지적공부 정리됐겠구나라는 거 궁금하면 뭡니까? 대장 등본 발급받아 보면 정리된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자, 요 토지 소유자의 지적공부 이게 정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비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말고 다른 애가 신청한다든지 혹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다른 애들이 대위해서 신청한다든지 혹은 등기 촉탁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가 생기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게 내가 신청 안 했는데 정리됐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정리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지, 자, 요것도 일단 통지 사유가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9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지 시기가 이제 지금 변경 등기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따라서 15일, 7일에서 나오는데 일단 지적법에서 이제 날짜는 무조건 밑줄을 쳐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6페이지 한번 봅니다. 네모 3번 해가지고 자,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원칙에서 한번 봅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등기 촉탁을 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된다라고 이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괄로 1번 보니까 통지 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나오죠. 예, 그래서 66페이지, 67페이지에 걸쳐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통지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에서 9개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 이걸 좀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통지 사유는 크게 보면 요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정리된 사실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약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거 보니까 알기 쉽게 직권으로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 게 아니니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도 친절하게 뭡니까? 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했다. 5번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했습니다. 라는 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직권 요래 나오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당연히 통지해 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2번, 3번, 6번. 자, 2번 지번 변경했다. 3번 지적공부 복구했다. 6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직권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자, 우리 지번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 지번을 변경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444번지의 토지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444번지니까 계속 일이 꼬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444번지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나 666번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래라 해가지고 666으로 바꿔주겠습니까?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번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3번에 지적공부 복구 이것도 직권으로 합니다. 신청해야지 복구하고 신청 안 하면 복구 안 하면 그거 아닙니다. 3번도 직권이란 말 써놓고요. 그리고 6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것도 직권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말이 없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2번, 3번, 6번 이거는 직권으로 한다는 거 알아먹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대부분인데 답입니다. 2번, 3번, 6번 중에 아마 하나가 답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7번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라는 말 나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통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8번에 보니까 대위 신청했습니다. 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안 해서 다른 애가 대신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9번은 등기 촉탁에서 나오는데 이거 토지 소유자가 등기소에다 이등기 해주세요 라고 해서 촉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공서, 즉 지적소관청이 한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한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다 토지 소유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지는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로부터 7일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앞으로 공부 좀 더 하고 상세히 보죠. 요거는 그냥 15일, 7일 해서 변경 등기 필요하다라는 건 아무래도 등기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더 걸릴 거고, 변경 등기 필요 없다라는 건 그냥 지적 공부만 정리하면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시간 더 걸릴 거고 해서 우리 67페이지에 양괄로 2번에 통지 시기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하면 자, 쭉 가가지고 뭡니까? 15일. 자, 그리고 2번에 변경 등기 필요 없으면 쭉 가가지고 밑에 뒤에 보면 뭡니까? 7일 나오죠. 여기까지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지적 정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덩어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지적 정리는 자, 대장에 이쪽 정리하는 거는 토지 이동 정리, 이쪽 정리하는 거는 소유자 정리. 그래서 이쪽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쪽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리고 소유자 정리할 때는 뭐 보고 정리한다라는 겁니까? 등기부 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가 안 된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45페이지 보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토지 이동 정리는 자, 일단 자, 대장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는 등기소는 반드시 지적소관청 등기소에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해주세요 라고 등기 촉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규 등록 경우에는 촉탁을 할 등기부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 아니다. 즉 등기 촉탁은 답이 신규 등록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지적 정리는 일단 사유입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됐다라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 게 언젠가 크게 4개입니다. 직권 정리,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다, 대위 신청했다, 등기 촉탁했다. 그게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가? 15일, 7일.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66페이지, 67페이지는 고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쉬고 갈게요. 자, 68페이지, 69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지적 측량입니다. 근데 이 지적 측량은 자, 지적 측량은 13개입니다. 종류가 13개인데, 자, 크게 나눠보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입니다. 그리고 기초 측량 빼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세부 측량입니다. 즉, 기초 측량을 통해서 설치가 된 기준점, 이걸 이용해가지고 각 필지마다 면적, 경계, 좌표 요거를 하나씩 새로 정하는 거, 그게 바로 세부 측량입니다. 근데 세부 측량은 쉽습니다. 12개.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면적을 새로 재야 될 거 아닙니까?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은 뭐라 물으면 되겠습니까? 신규 등록 측량.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다. 그때 하는 측량은 뭡니까? 분할 측량. 그리고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다. 축척 변경 측량. 됐죠?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이거는 봐가 지적 확정 측량이니 지적 현황 측량이니 혹은 경계 복원 측량이니 뭐 이런 것들은 말이 잘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요 정도만 한번 볼게요.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적 측량에 의의해서 나옵니다.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된다라고 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보시면 되고, 밑에 지적 측량의 대상에서 양괄로 1번부터 옆 페이지 양괄로 13번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지적 측량 13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69페이지 양괄로 8번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 요때 하는 측량, 즉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싹 다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요게 뭡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은 개념을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냥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서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려고 실시하는 측량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럼 뭡니까? 지적 확정 측량 그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12번 한번 볼까요? 11번. 경계점을, 즉 도면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서 측량이 필요한 때에서 그거를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경계복원 측량은 그냥 개념을 통해서 뭐 경계점을 복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얼추 때려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한번 보십시오.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 요게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근데 지적 현황 측량이 되려 그러면 12번에 보십시오. 지상 건축물의 현황, 그거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 요거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해서 대비.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은 요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지상물의 현황, 도면의 경계, 그리고 대비. 요 현황, 경계, 대비 요 말 나오면 뭡니까?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이구나. 됐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게 12번, 그리고 13번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지구에서 토지 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요거를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그러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요래 나오니까, 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지구에서 토지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적 재조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뭐 얼추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적 측량의 구분 및 방법에서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자, 요까지 갈게요. 요까지 가시고 조금 쉬시고 이제 지적 측량 절차하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하고 등기법으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쉬고 가시죠.